그는 늘 바람을 등지고 걸었다. 뒤를 돌아보면 쓰러질 것 같다 앞만 보고 걷는 사람이었다. 이름은 정의. 누구에게도 한 번에 설명되지 않는 인생을 가진 사내였다. 그의 삶은 단순히 그 자신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고통이었고, 민족의 상처였고, 시대의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의 아버지는 과거 좌익 운동에 몸을 담았다가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사람이었다. 그것이 정의의 삶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낙인처럼 빨갱이 자식이라는 말을 등에 지고 자라야 했다. 세상이 정의를 바라보는 눈빛은 언제나 경계와 의심이었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아무리 조용히 살아도 그의 이름은 언제나 의심의 주변에 놓였다. 그런 정의가 처음으로 세상과 맞서는 선택을 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순간이었다. 그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누군가의 평판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꿈꾸었다. 그러나 학교의 문은 그에게 너무 높았다. 추천서를 받을 수 없었고 출신 성분이 문제였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가족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가 늘 발목을 잡았다. 그는 결국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전전하게 된다. 노동자의 삶, 가장의 삶, 그리고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시대의 삶, 그의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졌고 자신 역시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아버지를 기억하며 어머니의 묵묵한 눈빛을 기억하며 그는 버텼다. 그의 삶은 언제나 참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다. 말없이 참았고 말없이 견뎠다. 정의는 가끔 어머니가 밤에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을 들었다. 그 울음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시대가 가한 폭력에 대한 침묵 속의 항변이자 말로 표현하지 못한 억울함의 표현이었다. 정의는 어머니의 삶을 보며 점점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가였다. 정의는 군에 입대했다. 군대는 그에게 또 다른 시험장이었다. 과거사에 대한 질문, 빨치산의 후손이라는 의심은 그곳에서도 그를 따라다녔다. 부대 안에서도 눈치를 봐야 했고 조심조심 말하고 행동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만들었다. 그 후 정의는 직장을 얻고 결혼도 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 그는 자신을 둘러싼 편견과의 싸움, 그리고 자신 속에 도사린 두려움과의 싸움을 계속했다. 정의는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어째서 실종되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삶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그 진실을 찾기 위해 그는 전쟁 당시의 기록을 뒤지고 아버지와 함께 활동했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그땐 다들 정신이 없었어. 누가 누구인지도 몰랐어. 혹은 그분은 참 열심히 싸우셨지. 하지만 그 결과가 참. 정의는 답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가 찾으려 했던 진실은 결국 파편들로만 존재했고, 그것은 누군가의 목숨과 맞바꾼 기억이었기에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길은 곧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길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렀다. 그는 중년이 되었고, 사회는 변한 듯 보였지만 사실 그리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어느 누구는 출신 성분으로 평가받고 누군가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혀 살고 있었다. 정의는 자신이 살아낸 이 시간을 돌아보며 문득 깨닫는다.
나는 이 시대의 불 속에서 태어난 제사장이었는지도 모른다. 내 삶은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불 속에서 버티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결국 용서하지 않는다. 누구를? 정확하지 않았다. 세상일 수도 있었고, 과거일 수도 있었으며, 때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용서하지 않는 대신 이해하기로 한다.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어떤 이들은 사라지고, 어떤 이들은 남는다고.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불이 타오른다. 그것은 전쟁의 불, 이념의 불, 세월의 불, 차별의 불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불 앞에 고요히 서 있다. 두려움도 분노도 없이. 그는 오래전 떠난 아버지를 가슴에 품고 이제 자신이 남은 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안다. 그 삶이 어떤 의미를 갖든 그는 이제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서 걷기로 결심한다. 일부, 불의 기억, 역사와 나 사이의 전선. 소설 불의 제전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질문이다. 이 땅에서 태어난 이가 그 땅 위에 아버지를 묻지 못한 채 자라나는 일, 그리고 자라나면서도 결코 온전히 뿌리내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일, 정의는 바로 그런 존재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거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운명을 부여받는다. 그 과거는 그를 지운다. 이름을 가리고 행동을 조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침묵하게 한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는가 하는 문제는 단지 혈연이나 개인적 연민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타인을 어떻게 배제하는가의 문제다. 빨갱이라는 단어 하나가 한 인간의 삶을 얼마나 억압할 수 있는지, 김원일은 정의라는 인물을 통해 역사의 죄가 얼마나 개인의 삶을 비틀 수 있는지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 소설은 단순히 피해자의 시선만을 취하지 않는다. 정의는 억울한 존재지만 동시에 자신 역시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한다. 과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가? 아니면 그저 그 그림자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독자로 하여금 정의와 죄, 기억과 망각의 경계선을 서성이게 만든다. 불, 이 작품은 불을 제사처럼 묘사한다. 불은 정화의 상징이자 파괴의 징표다. 정의는 그 불 속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이라는 불, 이념이라는 불, 출신 성분이라는 불, 그 모든 불은 꺼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삶을 둘러싼 뜨거운 벽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 불 속에서 뛰쳐나오지 않는다. 그는 그 안에 서서 버티고 살아내고 걸어간다. 그것이 바로 제전이다. 누군가는 그 불을 꺼야 하고 누군가는 그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 정의는 후자였다. 2부, 침묵의 유산, 어머니와 아들의 간극. 정의의 어머니는 말이 없다. 많은 한국 문학 속의 어머니들이 그렇듯 그녀 또한 눈물로 살아간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어머니는 단순한 희생적 존재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그녀는 숨은 저항자이자 끊임없이 시대와 맞서는 여성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켜내는 자,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잊지 않는다. 그녀는 국가가 규정한 불순한 가족이란 말에 고개를 숙이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삶을 지켜낸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거리는 멀다. 정의는 늘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녀의 내면을 완전히 들여다보진 못한다. 어머니는 말로써 자신의 상처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의로 하여금 스스로의 상처를 되새김질하게 만들고 침묵 속에서 더욱 외롭게 만든다. 김원일은 이 침묵을 통해 말한다. 말해지지 않는 역사, 말할 수 없었던 진실들, 그리고 말했을 때 오히려 고통을 불러오는 기억들. 그것이 바로 한국 현대사의 본질이었다.
어머니